오늘 치러진 행정사 2차 민법입니다. 행정사 민법에서는 계약 부분만 시험 범위고요. 문제 1번부터 볼게요. 갑은 자신 소유의 X상가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해 오다가 2008년 5월 6일 병에게 X 건물을 매도하면서 병으로부터 X 건물을 이렇게 해서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본인이 건물 주인이었는데 건물을 팔고 자기가 이제 임차인으로 들어앉은 거죠. 네. 이후 갑과 병의 임대차 계약은 여기서도 지금 논점이 되게 많은데 지금 계약 관련 내용을 한정되는 거여가지고 이 그 자주점유나 타주점유 이런 것들에 대한 논점도 있죠. 네. 여튼 계약 관련 내용이니까 질문하는 걸 확인할게요. 이후 갑과 병의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됐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거는 임대인 임차인이 상호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되죠. 다만 이거는 지금 상가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10년의 그 제한이 있습니다. 네. 최초 임대차 계약을 포함해서 10년이 한도로 되어 있죠.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답니다. 네, 2008년도에요. 지금 시작기간이. 이 을은 2023년 5월 10일에 지금 15년 정도가 지났죠. 네, 병으로부터 네, X건물을 매수하고 그러니까 임대인의 그 지위 승계죠. 네, 이거 그 주임법 상임법에 각각 다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면 임대차 계약 승계한다고 그 조문이 있죠. 그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여기서 지금 을을 말하는 거죠. 을이 지금 병의 그 건물을 지금 양수했으니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이 주인이 바뀌게 되면은 전 임대차 관계를 다 승계하도록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건 주임법, 상임법에 각각 다 조문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조문이죠. 이거 반드시 언급해줘야 되고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답니다. 네, 민법 187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매매하는 경우에 이 등기를 마침으로써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이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기 때문에 네, 승계할 것이고 이전 등기를 마친 후에 2024년 1월 24일 네, 갑에게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했답니다. 네, 이제는 갱신하지 않겠다 이거죠. 자, 이랬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라. 20점 20점. 뭔가 되게 사건이 되게 디테일했었는데 저도 몰랐는데 이게 최신 판례를 갖고 온 거였어요. 최신 판례 그 사건 그대로 해가지고 일자만 변경해가지고 갖고 온 겁니다. 네. 근데 저는 문제 풀 때는 저는 몰랐어요 이거. 네, 그 최신 판례인 줄 못 보고 들어가가지고 판례를 그래서 그냥 아는 이제 지식으로 풀었습니다. 일단 물음 1번 을의 임대차 종료 통지에 대하여 갑은 이 을은 지금 이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입니다. 예, 건물을 매입한 사람이죠. 갑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했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약수하고 예, 이건 이제 조문 내용 기억나는 대로 쓰라 이거죠. 계약갱신 요구권. 예. 갑의 계약갱신 요구의 인정 여부. 이건 인정 안 되죠. 예, 10년을 초과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을이 병의 그 전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기 때문에 갑은 이제 병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와 을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지금 이제 공통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년이 지나서 계약갱신 요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갑과 을의 임대차 계약의 존속 여부. 임대차 계약은 존속되죠. 그러니까 계약갱신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존속이 안 될 갱신은 안 되는데 그 전까지는 임대차 계약은 그 이제 이어지는 거죠. 이게 정확히 어떤 걸 묻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그 법전을 주진 않으니까 이 내용은 써야 됩니다. 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그래서 검토해라.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은 이거는 뭐 약술이나 다름없죠.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10조 보면은 6개월 전부터 이렇게 계약갱신 요구가 들어오면은 임대인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다만 이런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죠. 뭐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네, 이렇게 해서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이런 그 신뢰관계 그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이런 신뢰관계에 그런 금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이유로 예,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유가 있지 않는 한은 거절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의 일반적인 사항이 여기 밑에 나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를 포함해서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가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고 지금 10년을 지났기 때문에 을이 병의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서 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잖아요. 여기 위에 이 3조 2항에 의해서 승계를 하기 때문에 그 임대차 그 계약의 효과가 이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10년이 초과했기 때문에 2008년부터 10년이 많이 초과했죠.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고, 전 임대차 동일한 조건을 다시 계약된 것보다, 이런 거는 주임법하고 내용이 똑같죠.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계약갱신 동일하지. 이거 5% 제한이 있죠. 차임과 보증금 이거 증감은 5% 제한이 있고, 최대 5%까지만 저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주임법은 기본적으로 2년이고 상가는 기본적으로 1년이라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그 상식적으로라도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의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다시 마음이 바뀌면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는 그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은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게 다 중요한 내용들이고, 이거 써주면 되고, 다만 계약갱신 요구는 10년이 지나서 안 된다. 그 다음에 물음 2번, 갑은 2024년 3월 9일 정과 X 건물에 관하여, 갑은 지금 이제 임차인이죠. 네. 5천만원 권리금 계약을 했답니다. 이제 새 임차인한테 물려주고 자기는 권리금 받고 이제 뜨려는 거죠. 을에게 신규 임차인을 정을 주선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을이 자신이 X 건물에서 자기가 직접 그 가게 운영할 거니까 다 방 빼라, 그리고 이런 권리금 계약도 인정해주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런 식으로 다 하면은 당연히 다 권리금 못 받고 임차인들 다 내쫓기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인이 직접 운영하겠다는 이런 계획이라는 이유로는 이걸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수기회 보호 제도는 10조의 3의 권리금의 정의 나와 있으니까,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대로 외워가지고 답안에다 써주면 좋겠죠. 네, 기억이 나면은 권리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써주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에 대해서 또 이 조문에 대해서 기억나는 대로 다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10조 4의 1항의 4호, 정당한 사유 없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는 게 가능하냐, 그럼 이 정당한 사유에 이게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 문제였는데, 이거 그대로 판례 나온 거예요. 나머지 여기에는 이제 이게 없고, 이게 2020년도 9월 3일 이게 최신 판례, 이걸 가지고 문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다 둘 다 문제 만든 거고, 이게 이때 당시에는 그 상가 이게 그 5년이었나 봐요. 지금은 그 상가는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이죠. 그래서 10년 기준이고, 여튼 이렇게 초과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는 행사할 수 없죠. 근데 이렇게 행사할 수 없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가 10년이 초과해서 안 되니까, 지금 기준으로 10년입니다. 10년 초과해서 안 되니까 나가긴 나가는데, 대신 새 임차인을 구해왔으면은 그 새 임차인에 대해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는 이거는 지켜줘야 된다, 이겁니다. 판례 내용이. 이게 논점이었어요. 이거 그대로 1번, 2번 문제 만든 겁니다. 판시사항 2개죠. 네.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인정 안 된다. 그래서 갑은 나가야 된다. 대신 갱신은 안 되지만 갑의 권리금은 보호해주자. 그래서 갑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왔으면은 임대인 을이 자기가 여기서 샌드위치 가게 할 거라는 계획으로 이것만으로 그 권리금 이거를 그러니까 새 임차인과의 그 계약을 임차 계약이 강제된다 이거죠. 임대차 계약이. 그래서 이게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사례 그대로입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그 판례에서도 직접 샌드위치 가게 운영한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아까 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10조 4의 4호에 해당하는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똑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자기가 상가를 팔면서 거기에 임차인으로 들어섰어요. 네, 그래서 여기 날짜만 여기 5년 플러스 해가지고 2008년 6월 5일로 바꾼 겁니다. 여기 5년 플러스 해가지고 여튼 2003년부터 시작하고, 여기 사례에서는 2008년도부터 시작했죠. 임대차 계약이. 그래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어요. 그 다음에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해서 여기가 이제 새로운 매수인이 나타났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했답니다. 지금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지금 10년이 지났죠. 네. 이때 당시에는 그리고 기준이 5년이었나 봐요. 네. 기간이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관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신규 임차인을 주선을 하면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요구했답니다. 그럼 이제 그 임대인이 이렇게 주선해준 이 새로운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줘야 이 사람이 이제 권리금을 그 나가는 여기 갑에게 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임대차 계약이 강제되냐 안 되냐 그게 논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직접 샌드위치 가게 뭐 다 똑같이 냈죠 다. 네. 샌드위치 가게 똑같이 됐고,